네, JIBS와 재민일보, 미디어 제주와 뉴스원 제주본부가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고원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편의상 후보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선 도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가 있고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변화로 만들려면 경험과 역량이 있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도의원 3선을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국회에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농해수위 간사, 후쿠시마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 역량을 가지고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3선에 도전합니다. 네, 그간에 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년간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유족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유족들과 우리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권재심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서귀포에는 국가생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을 유치했고 또한 서귀포에 제주세무서 서귀포 지서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제주시로 늘 세금 신고 때문에 가는 일들을 줄여드렸던 일들이 가장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3선에 도전하시면 또 이제 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1호 법안으로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1호 법안은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제주가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주도에는 시를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귀포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2공항이 있습니다. 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또 성산에 들어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신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제2공항과 관련을 해서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경기 활성화 그리고 내륙과의 연결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제주공항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군사기지라든가 아니면 핵기지화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본계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과정 안에서 환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것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서귀포시의 경우는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좀 더 높은 편인데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 서귀포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서귀포 시민 많은 분들이 서귀포의 지역균형 발전과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시고 저 또한 동의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2공항 말고도 다른 현안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후보님이 아무래도 지금 농해수위에 속해 있기도 하고 국회 그리고 서귀포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1차 산업을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1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을 유지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감귤인 경우는 무병로 보급 사업을 통해서 신품종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한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과 그리고 이제 감자에 대해서는 종자 기반 구축 사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좋은 품종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품종을 지급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유통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유통체계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산지 도매가 시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산지 도매 시장을 도입을 하고요. 또 제주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감귤 자조금이 약 2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그 홍보비가 사실은 감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귤이 생산되어진 시기만 되어지면 감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가격이 하락되어지는 그런 홍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조절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수출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감귤의 수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가의 감귤을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충분히 팔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오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주를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수출을 강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농정이 다 분절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데 저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가공식품 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1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공식품 분야의 육성을 더 포함시켜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해수위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제주 전체가. 그러려면 제주의 상급 종합병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부가 그 안을 반대하고 있고 원래 지정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지정을 통해서 일단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 서귀포는 의료가 더 낙후돼 있습니다. 서귀포의 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실히 필요한데 저는 그동안 지금 이제 300병상이 채 안 되는 병상을 400병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서귀포는 400병상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의사인력 공급과 간호인력 공급, 그 다음에 지역 내 의료 체계를 짜는 것들을 해나간다면 시민들께서 좀 더 좋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의료 문제와 또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또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선 출산과 육아가 사회적 노동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성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돌봄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그 돌봄 시간 확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능하게끔 한 체계를 짜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출산이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이제 양육의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 이제 결혼을 하려면 좋은 일자리들을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안에서 돼야 된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제주 서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귀포의 스타트업베이라는 창업 보육시설을 최초로 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하고 또 첨단 산업과 이런 산업에 근무하게 하고 그래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그 일자리 기본 베이스로 해서 육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이 이제 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으셨는데 그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기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돼서 이제 상대 후보로 맞붙게 됐는데요. 이 고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또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고기철 후보에게 축하드리고요. 또 열심히 그 서귀포 발전에서 열정적으로 뛰어준 이경영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이제 경찰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지역에서 선택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경찰의 사회 안전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주의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영역이어서 이제 제가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뛰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도의원 3선을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알고 또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매주 금기원례하면서 지역을 다니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현안을 잘 알고 또 시민들과 소통을 잘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저는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재선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3선이 되어지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당의 원내 대표라든가 아니면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직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실현하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제주가 이제 1% 한계 얘기하잖아요. 그 한계를 초선으로서는 실제 넘을 수가 없겠죠. 상임위원장이 되어지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20명 이상 30명까지 되어지는 모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편에서는 뭐 정부 심판론, 한편에서는 또 야당 심판론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횟수로는 3년, 시기적으로 한 2년 이제 되어지는 시기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이 떨어졌다. 민생은 외면되어지고 사실은 대통령에게 이야기 전달하는 것 같이 입틀막이라는 이야기처럼 막혀있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제 회초리를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그 국정을 운영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게 할 것인가라는 이번 선거로 승패가 나아진다고 봅니다. 도민들께서는 지금의 국정 기조에 정말 숨막혀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초를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후보님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면 물론 이제 다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이런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총선 진짜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약간 튀는 조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적합도 조사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가 보수층들이 전화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을 만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당에서 지금 공천 과정과 관련되어서 저희 당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건 하나도 보도가 안 되어지고 부정적인 게 많이 보도되어지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좋은 뉴스는 많이 보도되어지고 저희 이제 나쁜 뉴스는 저희 당인 경우는 더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형국으로 보도가 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국민들께 전적으로 감동을 주면서 지금 공천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기득권의 타파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민주당에서 뭐 3번 연속 새 석권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같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예. 예, 현재까지 여론의 추이는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보면. 지난 저희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활동 중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해 왔고, 그것들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상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제주에 방문하셔서 4.3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배보상 법안을 해놨던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저희 국회의원들이 어느 이제 당의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왔던 것이 그런 사랑을 받는 계기가 아니었냐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영훈 도정도 민주당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오영훈 도정을 뒷받침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제주, 꿈이 있는 제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4.3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노력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뭐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까요? 그 부분에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시게 될까요? 예, 저희 당 이제 공약은 뭐 최종 결정은 안 되었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는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겠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이제 3개 체제로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제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강원도도 있고, 그다음에 전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북부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그간 20년이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성과를 좀 냈다고 보아집니다. 그 성과를
내었지만 지금은 그 성과를 오히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시민의 집단지성, 시민의 그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서 각기의 지역마다의 자기 비전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체제가 개편돼야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시와 시의회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제주만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건 차별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분들은 조금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당이더라도.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어떻든 간에 설득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도민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정부를 설득하는 네.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자신 있다 이런 예, 말씀. 자신 있습니다. 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주 지역 현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네.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제 수소 트램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트램 사업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로 연료를 수소로 그 방향을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신중히 좀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수소 트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요. 그 비용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용이나 편익을 조금 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이 현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공약들도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시지 못한 다른 공약들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행정체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드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을 없앴습니다. 의회를 없앴고요. 일정 정도의 그 시민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였는데 실제 행정비용이 줄었느냐 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절차가 엄청 간소화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고 이건 뭐 저희 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제주인 경우는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 향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교육 문제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제주 교육은 경쟁 교육이 주로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표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IB 과정을 도입한 학교들이 경쟁 중심이 아니라 협력과 협동을 하는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저는 그러한 형태의 제주에 맞는 그러니까 협동과 협력이 가능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주장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집단 모두가 같이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이제 그런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교육을 혁신한다면 제주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답정너 4가지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고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문화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싶습니다. 서귀포에 저는 네. 예술인의 집, 우리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술인의 집과 또 문학을 하는 네. 문학관을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예, 정리해야 될 시간이 어느덧 됐는데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금기원래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8차례나 받았습니다. 물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는 상이지만 가장 객관적인,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곳에서 준 상입니다. 20대 국회 당당히 1등 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당당히 6등 했습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서귀포의 변화, 서귀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와 나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